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현장 스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중국 불교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 그다음에 중국 전체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얘기하고 중국몽을 얘기할 때 사실 그 중국몽의 이상적인 게 그 중국의 몽이라고 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나라고, 그 당나라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가 이 당세종부터 당현종까지, 당현종의 개원 영광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정점을 찍은 시대고, 그때 이제 영웅들이 무진장 나오죠. 그러니까 왕조에서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당태종이라든지 당고종이라든지 칙천무라든지 당현종, 양귀비 이런 얘기들 다 한두 번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현장 스님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화엄종의 초조 두순, 이조 지엄, 삼조 법장 스님, 그다음에 법상종의 규기 스님, 이런 분들 다 할 거 없이 이때 한꺼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의 시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각각 독립된 영웅들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막 진짜 어우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될 때는 다 몰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라 유학생들까지.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 제자로 현장 스님이 귀국하고 나면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효 스님, 그 다음에 의상 스님. 원효 의상은 오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효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의상은 왔다가 화엄종으로 빠지게 되고, 그 위에도 현장 스님 밑에 서명사 학파를 나중에 만드는 원측 스님, 문화대사 원측 스님, 그 다음에 순경 스님, 그 다음에 대승방이라고도 불리는 신방 스님, 이런 분들까지도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신라하고도 또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복잡다단한 시대.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해서 마치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 신라 불교가 한참 번성할 때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절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마치 하늘에 별이 뿌려져 있듯이 쫙 이렇게 있대. 그렇게 많대. 그리고 탑이 마치 기러기 날아가듯이, 그 당시 목탑들이 큰 게 있어서 옆에서 보면 그게 층층들이 마치 이게 기러기가 V자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사실 저렇게 만개한 황금꽃이 피는 시대, 그 다음에 영웅의 시대들,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적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비자였었고, 현장 스님이 오면서부터 당나라에 이제 발을 찍으면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데, 본 경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아직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인도를 댕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와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세기에 100만을 찍고 740년이 되면 200만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구를 가진 그다음에 화려한 전성기가 이제 꽉 피거든요. 이게 불교랑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저기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당시에 외국인이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이라든지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의 인구 플러스 약간 홍콩 같은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그러한 도시, 화려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홍콩이라고 하는, 그게 홍콩이 먼저 나오는 게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그런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홍콩 간다. 그리고 귀때기를 잡아 당기면서 홍콩 구경시켜준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한테는 홍콩이 로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망이 깨지기,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80년대까지 홍콩 르와르 영화들, 이런 게 전성기가 열릴 때까지도 그랬고, 그 뒤에 이제 홍콩이 좀씩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부터는 이제 홍콩 하면 할매 귀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전에는 홍콩은 화려한 홍콩의 밤거리 이런 그런 거 알아들으면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본 거예요.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고 뭐 홍콩의 밤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홍콩의 밤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였고 나성이 좋은 거였고 나성이 LA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그런 데가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 상태는 별로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진짜 뭐 그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110개국을 다니고 20개국에 대해서 듣고 이제 정보들을 얻고 그다음에 106세 개연 스님, 저 불가사의한 스님이에요. 개연 스님한테 현장 스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식학을 배우는 거였고 그 중에서 육아사지론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연 스님한테 그거 이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뭐 그런데 저 어른이 106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귀국하고 나서 1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불가사의한데 지금 기네스북에 나오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120 몇 살 사신 분이 인류 중에 최고로 오래 산 걸로 나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건 고까지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나이를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먹나? 1년에 한 2살씩 먹나? 그리고 106세면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유식학 얘기할 때 세친 스님 같이 되는 게 맞아요. 세친이 중현한테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중현이 논쟁을 부착하니까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세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늙었고 중현은 젊기 때문에 내 전성기 때 붙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쟤를 능히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저만큼의 순발력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김연아도 마찬가지지.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분이라도 지금 현역하고 붙으면 현역한테 집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70에 붙어봐. 초등학생 피겨 선수한테도 질 거다. 그렇게 되면 70에는 빙판은 둘째 치고 화장실도 조심해야 돼. 거기서 낙상하면 오래 간대. 네, 오래 가.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유식학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오성각별설이라고. 저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게 너무너무 현장 선생님이 딱 들어봤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오성각별설이 성문 5개의 사람은 5개의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연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보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랜덤 부정 랜덤으로 어떤 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 부정종성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무성종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돼. 안 될 놈은 안 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좀 파격적인 이야기죠. 대승불교에서는 사실 안 될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저거 중국에 가서 얘기하면 절단 날 겁니다. 저거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부처님의 정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개연 스님은 호법 계열의 유식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복잡한데 뭐 안난진호 1, 2, 3, 4라고 그래서 안에 그다음에 난타, 그다음에 진나, 호법 뭐 이렇게 해서 유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3분선, 4분설 뭐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아무 필요 없고 아무튼 저 유식학파에서 세친의 유식학파에서 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종갓집에 그러니까 호법계통을 계승한 분이에요. 그렇게 계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부처님의 정설이다라고 말하면서 꼭 가서 얘기해라. 근데 현장 스님이 촉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저거 얘기하고 반발이 사가지고 유식학이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들여오는 저 신유식 학파가 한 70년 가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반 쌍놈 같은 이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피부색에 의한 신분제가 없다니까요. 인도는 백인과 흑인이 섞였기 때문에 혼혈됐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신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섞여도 안 변해요. 마치 지금 미국처럼.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색깔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맹자에서부터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뒤집어서 이기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1000명 미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1000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후다닥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1000명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가 낮은 하위 카스트가 전에 인도 불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무력이 좋아서 군사나 이런 게 좋아서 왕이 됐어도 그걸 노예 왕조라고 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생 신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지위하고 신분이 따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아시아는 지위와 신분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게 동아시아 쪽으로는 안 맞아요. 동아시아에는 꼭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걸 이제 원래 얘기는 그거예요. 이불성과 행불성이 있어서 이치적으로는 이불성과 행불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안 돼. 넌 다음 생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얘기를 따져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꼭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불성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는 차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앞세워 버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의 기분이가 나쁩니다.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걸 굳이 지적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 그래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이에요. 그게 나중에 당나라 중기에 나오는 선불교거든요. 그렇게까지 전개가 되는데 저기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기 역풍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성 검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쪽의 적성이 이과의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고 문과에 맞는 사람도 있고 예술계 쪽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랜덤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선택이 잘 안 돼 있고 키우는 방향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적성이 이렇게 딱 두드러지지 않고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뭘 해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들어보면 맞긴 맞아. 근데 안 될 사람이 너야 이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꼭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왜 행에 대한 그러니까 현상적 차별이고 이거는 본질적 보편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보편성을 가지는 거고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인도는 왜 이쪽을 더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여기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윤회론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막 달리 윤회한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윤회론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윤회보다 지금 삶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까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다음 얘기고 그거를 본질로 보지 않는다니까. 인도 사람은 윤회가 본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윤회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더 큰 사이클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거야. 마치 기독교나 이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생에 사는 것보다 죽은 뒤에 천국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본질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는 뒤에 얘기고 일단 여기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내일 잘 먹으려고 오늘 굶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성이 없습니다. 중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선에서는 금생의 깨달음을 지금 이 몸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논점 자체가 약간 달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거든요. 같은 불교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대승 때 다르고 그다음에 선종 때 다르고 그다음에 부파불교 때 다르고 그래 다 달라요. 그래서 산이 달라요. 산은 똑같은데 산에 오르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파에서 다르고 밀교에서 다르고 선에서 다르고 대승에서 달라요. 산 자체가 달라요. 이 산이 아닌 게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인격은 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려고 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보살이 되려고 하는 거고 선에서는 조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렇게 되면 천지도 같은 거예요. 우주도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교리 발달사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완성자인 건 맞지만 그것을 개념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성 각별설이 아무튼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냐면 저거를 씹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게 화엄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화엄종은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를 더 강조해버리거든. 그리고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 여기는 차등이 있다. 이치적으로는 다 될 수 있어도 현상적으로는 차등이 있다. 그거보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다. 듣기 좋잖아. 국민 입장에서. 그게 현실이냐? 아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훨씬 듣기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중에 유일하게 아는 것 다 한 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나오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화엄이에요.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듣기가 훨씬 좋죠. 이게. 그래서 화엄에서는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은 지금 네가 깨달음을 얻었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입장에서 보면 이 유식학의 현장 유식학에 안 맞는 게 중국 사람들하고 사고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선생한테 그걸 배우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골로 갑니다. 촉이 좋지.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얘기해야 돼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골로 갔지. 골로 갔지. 그렇지만 그 법상종이라는 게 그 유식학이 이제 나중에 법상종인데 유가업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거든. 근데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건 법상종이니까 쓰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고려 시대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뭐 법주사라든지 안 그러면 금산사라든지 이렇게 큰 미륵 부처님 모셔놓은데 그런 데가 다 원래 이 법상종 종찰이에요.